왜 내 킥은 힘을 써도 속도가 안 날까? 라거나 킥을 하다 보면 점점 지쳐서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같은 고민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킥의 기본 원리만 잘 이해하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형 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특히 발차기를 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는 정확한 동작을 몰라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의 자유형 발차기의 어려운 점을 한번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유형 킥을 할 때 어려웠던 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을 양옆으로 벌리면서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형의 킥은 무릎을 좁고 그리고 빠르게 발차기를 해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릎을 벌리면서 하면 힘은 더 많이 들고 추진력, 속도는 오히려 더 느려지게 되니 좁은 간격으로 유지를 하면서 발끝으로 차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고 발은 약간 안쪽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차주시면 좋습니다. 자유형 킥에 대한 어려움 두 번째는 너무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차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강하게 킥을 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발차기를 너무 크게 하려고 할 때도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게 됩니다. 원래는 무릎이 너무 구부러지지 않고 허벅지에서부터 차면서 부드러운 발목과 발끝으로 킥을 해야 합니다. 무릎을 너무 구부린 상태로 발차기를 한다면 물속에서 몸이 가라앉거나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조금만 수영해도 피로해지는 것이죠. 무릎은 약간은 구부러질 수 있지만 대퇴부, 엉덩이에서 발끝으로 물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를 가볍게 펴진 상태를 유지하고 엉덩이를 축으로 다리를 위아래로 가볍게 흔드는 느낌으로 차주세요. 그러면 더 강하고 빠른 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유형 킥에 대한 어려움 세 번째는 발목 유연성입니다. 내 발목이 다른 사람들처럼 부드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있으신가요? 발목이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아서 긴장된 상태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을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고 추진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발이 바깥쪽으로 굳어져서 발차기를 할 때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몸이 가라앉거나 뒤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목을 유연하게 발끝으로 물을 밀어내며 킥을 한다면 앞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죠. 이럴 때 짧은 오리발로 발목을 구부리고 피는 연습을 하면서 킥을 해보면 좋습니다. 또 평상시에 발목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기고 그리고 피고를 반복하거나 발목을 둥글게 원을 그리는 동작으로 유연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발목이 유연해지면 발차기가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물 밖에서 발목 스트레칭 하는 것이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유형 킥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타이밍을 여러 킥 드릴을 통해 우리는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비트 킥, 4비트, 그리고 6비트를 연습을 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하는 2비트 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비트 킥이란 스트로크 하나에 다리 한 번씩 킥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처음에 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신의 리듬을 맞추고 스트로크와 킥을 자연스럽게 연동시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발차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많은 선수들도 체력 분배를 위해서 2비트 킥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1500m처럼 장거리에서 실제로 2비트 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2비트 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스트로크 하나를 할 때 다리 한 번씩만 킥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오른팔을 물에 넣은 다음 한 번 발차기를 하고 왼팔을 물에 넣은 다음 다른 발차기를 합니다. 즉 오른팔이 당겨내고 회전하면서 오른쪽 발차기 그리고 왼쪽 팔 돌리면서 왼쪽 발차기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리듬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스트로크 하면서 킥 타이밍에 집중을 해보세요. 헷갈려서 팔과 다리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해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이러면 롤링이 좀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맞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합니다. 이럴 때 킥을 정확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왼쪽 발이 아래로 킥을 하는 동시에 왼쪽 손이 캐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차기를 하면서 몸이 회전하고 롤링이 익숙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킥이 물을 밀어낸다는 느낌보다는 다리로 몸의 밸런스를 맞춘다 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힘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줄이고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수영에도 유리하고 다리 피로도 줄일 수 있거든요. 자유형 연습 방법 중 이 투비트 킥은 글라이딩을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글라이딩을 하다가 다운킥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하체가 가라앉을 수 있는데요. 유연한 발목과 발끝으로 업킥과 다운킥을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또 다운킥만 하시는 것 같다면 전체적인 스트로크 속도를 한번 높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투비트 킥은 자유형 킥의 리듬감과 자신만의 전체 속도감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연습입니다. 모든 기술들이 세부적으로 정확히 부분 연습을 하면서 연마해 나가는 것처럼 투비트 킥도 자유형을 더 완성도 있게 도와줄 거예요. 사실 자유형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라도 투비트 킥 연습 방법은 꽤 어려울 수 있어요. 박자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글라이딩 연습을 하는 것인데 글라이드가 잘 안 되고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형이 익숙해지고 코어에 힘이 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오리발을 차고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자유형 킥의 3가지 포인트들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잘못된 동작들을 짚어본 것이었는데요. 이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투비트 킥도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발차기 동작과 효율적인 드릴 방법이 더 완성도 있는 자유형을 만듭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수영하면서 머릿결이 좀 뻣뻣해지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수영하는 수영장 물에는 염소와 락스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영 후에 샤워할 때 염소成분을 깨끗이 헹구고 제거할 수 있는 샴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금 샴푸와 바디 클렌저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 애프터 스위미 추천드릴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을 통해 안내 드릴게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분명 이전과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볼게요. 자유형 킥에 대한 어려움 첫 번째, 자유형의 킥은 좁고 빠르게 발차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을 또는 무릎을 양옆으로 너무 넓게 벌리면서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발끝으로 차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차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무릎은 약간은 구부러질 수 있지만 대퇴부 엉덩이에서 발끝으로 물을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발목이 너무 뻣뻣해서 물을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고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인데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몸이 가라앉거나 뒤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목을 유연하게 한다면 발끝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강한 킥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비트 킥 연습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스트로크 하나당 다리 한 번씩만 킥을 찹니다. 오른팔을 물에 넣은 다음 한 번 발차기 하고 왼팔을 물에 넣은 다음 발차기를 하는데요. 즉 왼쪽 발이 아래로 킥을 하는 동시에 왼쪽이 캐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차기를 하면서 몸이 회전되는 것, 롤링까지 익숙해지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투비트 킥 드릴은 처음에 여러 가지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발차기가 더 간결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무릎을 과하게 굽히거나 발목이 딱딱하게 굳는 대신에 팔과 발이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조금씩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발차기가 단순히 힘을 쓰는 동작이 아니라 추진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다양한 꿀팁 영상들 있는 거 아시죠? 수영할 때마다 혼자 고민하고 궁금했던 점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해결 방법과 좋은 꿀팁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 스위미였습니다.